그래서 라이브 328번째 오늘은 경매 실수, 혹시 모르게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매각 불허가를 받을 수 있는 팁, 또 낙찰되기 전에 반드시 제가 제시하는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홍티 경매가 뭐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매에서 뭐 저거 하면 대부업이고, 대부업에서 한 발 좀 나가면 대출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경매, 대부, 대출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트라이앵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왜 갑자기 경매에서 대부냐, 뭐 대부나 대출이나 같은 거고, 또 어차피 빚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는 거고, 홍티 경매가 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NPL도 다 경매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경매, 대부, 대출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자, 일단 경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홍티 경매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남들보다 뭐 싸게 낙찰 받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좋은 물건을 받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거 전에 좋은 물건을 웬만하면은 지금 시세보다 저 옆에 사람이 산 거보다 나는 좀 저렴하게 더 좋은 거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경매 입찰에 실수가 나오는 거죠. 너무 물건에 눈에 꽂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뭐 저도 실수한 적이 있죠. 저도 보증금 날린 적이 지난번에 뭐 대출 안 나와서 3억 4천 날린 거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실수한 건 아니고, 컨설팅 할 때 이제 어쨌든 뭐 직원이 실수한 것도 제가 책임자로 갔으니까 제가 실수니까 보증금 전세 있는 거를 빼고 써야 되는데 전세 있는 가격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선순위 전세를 그냥 가격을 써버려가지고 결국 입찰 보증금을 물어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실수했었죠. 저도 못 봤으니까, 직원이 한다고 내버려둔 게 아니라 저도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슬쩍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간파를 못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물건에 눈이 꽂히면 이게 주변에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입찰편을 전날 쓰고 미리미리 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입찰하기 전에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경매를 시작을 하겠다고 하고, 뭐 요즘 경매 물건 여전히 뭐 낙찰가 높아지고 뭐 경쟁은 여전히 세죠. 아무리 뭐 대출이 안 나온다, 코로나라고 그래도 경매 입찰장의 열기는 법원 경매 열기는 제가 볼 때는 뭐 식지 않을 것 같아요. 경매라는 게 또 직접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입찰표를 내고 기다릴 때 그 긴장감, 저도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긴장감을. 예, 뭐 놀이기구에서 놀이기구 타는 거는 제가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싫어하는데, 경매 입찰장에서의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긴장되는 감정이. 근데 아무래도 놀이기구 타는 그런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보다는 경매라는 거는 기대감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그냥 긴장되는 느낌. 예, 저도 그런 게 좋아서 입찰장에 가는 거, 경매 법원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설레이는 마음도 있는데, 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건을 그냥 뭐 좋아요 주세요라고 사는 것보다 경매라는 걸 통해서 아마 그걸 즐기는 분들도 제 주변에 꽤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경매라는 매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매가. 자,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경매 물건을 어저께 상담하신 분도 그렇고 지난주에 상담하신 분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뭐 이미 사후 약방문이긴 하지만 이번으로 경매를 끝날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경매를 도전하고 싶다, 또는 경매 물건을 앞두고서 그런 분이 계시면, 경매 물건 입찰 전에 경매 유료 사이트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유료 사이트 지주 옥션, 구독 옥션, 뭐 부동산 태인 뭐 있습니까, 또 그다음에 스피드 옥션, 저희가 무료로 2달 드리는 뭐 스피드 옥션이라든가, 하여튼 유료 사이트를 보셔야 돼요. 유료 사이트 내는 비용이 아까워서 무료 법원 경매 사이트, 무료 사이트 이런 거나 보시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유료 사이트를 반드시 보시고, 경매를 한 건 하고 끝날 거면은 그 단기간에 보는 것도 있어요. 그 물건지 지역만 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내고 경매 유료 사이트 정보지를 꼭 보시고, 유료 정보지에서 거기 나와 있는 권리 분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해석들, 상세 설명들을 좀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뭐 구독션이나 다른 것도 하루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하루권도 있기 때문에, 1년치 끊기가 아깝고 전국권 끊기가 아까우면은 하루치라도 끊어서 꼭 유료 사이트는 최소한 2개 이상을 비교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걸 보시고 검토하지 않고 그냥 법원에서 나눠주는 법원 경매, 대한민국 법원에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거기 설명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가 좀 빈약하기 때문에 알기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편하게 해주는 유료 경매 사이트를 꼭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맨날 드리는 얘기인데,
물건 현장을 방문을 해야죠. 경매 물건 내가 낙찰받은 물건지를 방문해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를 출력을 해서 그거하고 이 집 상태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이게 맞나? 우편물도 한번 열어보고요. 또 옆집에서 물어보고 아니 뭘 좀 확인을 하는 그 기본이 필요한 건데 경매를 아직까지도 제가 그동안 앞선 그 제가 2019년, 20년 특히 그 전에 이제 팟캐스트 팟빵에서부터 경매 누누이 얘기했던 게 좀 꼼꼼히 조사해라. 확실하게 조사해라. 보고도 또 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 됐든 매각 물건, 내가 낙찰받은 물건 현장을 가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욕을 먹으면 어때요? 눌러보고 문 열어보고 두드려보고 해서 확인을 해봐야죠. 내 눈으로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물건 현장을 방문해서 물건지 그 물건 자체를 또 정보가 맞는지 확실하게 좀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경매 물건지만 보지 말고 그 물건 옆, 앞, 뒤, 오른쪽 옆, 왼쪽 옆 하여튼 물건지 인근 또는 뭐 이 물건지 인근에서 동네를 좀 제가 동네 세 바퀴라고 얘기했잖아요. 동네 열 바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동네를 좀 돌아다니면서 인근을 좀 탐문을 하는 거예요. 탐문을. 예. 만약에 이게 뭐 여기 누가 살고 있는지 뭐 도대체가 불분명하다. 뭐 신원미상, 임차인 뭐 누가 있는지 모른다. 그런 경우일 때는 옆집이나 뭐 앞에 슈퍼, 뭐 세탁소, 기타 등등 많이 있거든요. 모르는 대로 아는 사람이 있는 대로 어찌됐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가지고 일단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매라는 걸 사람들이 아니 하물며 시장에서 뭐 몇천 원짜리 또는 뭐 백화점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사는 것도 그렇게 꼼꼼하게 보고 돌고 또 돌고 골라보고 또 골라보고 하는데 아니 작게는 수천, 수억, 수십억 하는 물건을 입찰하겠다고 그 돈을 들여가면서 그 물건을 낙찰받겠다고 조사하는 분들이 아니 그 물건 조사하는 걸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해요? 한 번 가서 어떤 낙찰을 받아요. 몇 억짜리를. 물건을 사더라도 몇 번을 돌아다니는데 백화점에서도 보고 아니야 다음에 다른 거 보고 와야지 보고 또 보고 근데 몇 억짜리 물건을 몇십억짜리 물건을 보는데 한 번 가서 쓱 훑어보고서 입찰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물건 인근지 그 주변도 좀 돌아보면서 확인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 누누이 제가 강조한 얘기인데 부동산 인근 부동산 중개소를 꼭 방문하세요. 부동산 중개소 방문하시고 뭐 어떤 분들은 이 부동산 가서 뭐 다이렉트로 얘기해라 나는 투자자다 나는 경매 볼 거다 아니 다이렉트로 얘기할 때가 있고 뭐 내가 물건을 매수하는 사람인 척 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들을 기망하거나 뭐 속이거나 한다는 저는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낙찰받으면 거기 물건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눈치가 빠른 사장님이네?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굳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답을 안 줄 수가 있으니까 아니 또 뭐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거 가질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냥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그 순간에 맞춰 그때에 맞게 그 어떤 상황에 맞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아까 머리카락이 들어가더니 그냥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동안에는 우리 홍티경매 카페가 또 있어요. 유료 그 경매 스터디 카페가 있었는데 온라인 스터디 거기에 제가 요거를 16만 원인가 얼마 올려놨었는데 한 1년 반, 2년 올려놨다가 최근에 그냥 다 풀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홍티경매 제가 우리 그 메인 카페에도 있고 온라인 스터디 카페에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홍티경매 그 카페에서도 볼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요거는 나름대로 좀 살을 더 붙였어요. 그동안에 제가 얘기한 거에서 살을 좀 더 붙여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영상을 찍은 거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고 뭐 권리 분석이나 아니면 뭐 명도라든가 입찰표 작성 같은 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낙찰조는 필수 코스라고 뭐 오늘 제가 얘기한 거하고 뭐 일맥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영상을 좀 보시고 입찰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았어요, 덜컥. 이런 분들이 지난주하고 이제 어저께도 또 있었는데, 이제 상담하신 분들. 근데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낙찰을 딱 받고 나서 이제 뭐 당황을 하죠. 그리고 낙찰을 받고 나서 뭐 이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일주일의 시간이 가버려요. 불허가 신청이라는 거는 어저께 하신 분도 이미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불허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낙찰받은 거에 대해서 이거 허가 내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허가 내주지 마세요라고 신청하는 게 불허가 신청이잖아요. 불허가 신청은 낙찰받은 지 일주일 후, 오늘이 만약에 금요일이면은 뭐 다음 주 금요일 날 정도에 허가가 나겠죠.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자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낙찰을 허가한다라고 하는 게 허가인데, 허가 결정인데 그게 일주일 후에 나기 때문에 허가 결정이 나기 전에 불허가 신청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넘어가면 신청 기간 지났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기다려주는 게 없어요.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매각 허가가 나기 딱 직전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요 일주일 동안에 불허가 신청서를 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항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항고라는 게 불과 한 3년 전?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규정이 없었어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없었고, 그래서 재밌는 게 항고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원은 항고 보증금을 받고 항고할 때 어떤 법원은 안 받고. 그래서 저도 불허가 신청 이때 2019년도 뭐 20년 초만 해도 뭐 그냥 항고 기간에도 그냥 쓱 넣었더니 받아주는 거예요. 또 보증금 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법원마다 아마 이런 기준이 내려온 것 같아요. 기준 사례가 내려와서 지금은 낙찰자를 포함한 이 물건의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뭐 채권자라든가 채무자, 어쨌든 이 물건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 이 사람한테 허가하는 거를 나는 인정 못해. 항고하는 거거든요. 항고를 할 때는 무조건 낙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항고를 10% 냈는데 항고가 인정이 안 돼. 그럼 그 10% 보증금은 날리는 겁니다. 못 받아요.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자 같은 경우도 이미 입찰 보증금 10% 냈는데 항고를 하려면은 내가 쓴 금액의 10%를 또 내야 돼. 근데 만약에 항고도 안 돼. 불허가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면은 이미 입찰 보증금 10%, 항고 보증금 10%에서 거의 뭐 20% 이상 되는 돈을 날리게 되다 보니까 항고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항고를 돈 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돈 안 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고라는 거는 이렇게 10%를 납부해야 된다. 또 항고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가가 나고 대금 납부 기일까지 그 일주일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 허가가 나고 그로부터 일주일, 그 일주일 항고 기간이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해야지. 그걸 넘어가면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고는 10%의 돈이 들어가니까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상관없이 할 필요가 없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굳이 쓸데없는 돈 들여가지고 괜히 피해 금액만 클 수가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매각 허가 취소 신청인데, 저희도 이제 취소 신청으로다가 불허가를 많이 받아냈는데, 매각 허가 취소 신청은 대금 납부 기간 동안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취소 신청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하나 늦게 하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금 납부, 그렇다고 뭐 대금 납부 기간 거의 끝날 때쯤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금 납부 기간이 뭐 3주 정도 주어지니까 한 2주차 1, 2, 3주가 있으면 2주차 때 이제 매각 허가 취소 신청을 내면 돼요. 그래서 뭐 요 순서대로 지키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뭐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매각 불허가를 받을 수 있는 팁 제가 이제 요약해서 좀 알려드리면, 자, 불허가 팁은, 자, 첫째, 법원 탑. 그쵸. 그래서 우리 또 분이 가만있어. 어디 부산 쪽 밑에 사시는데 김해인가 어디 계시는 거 아니에요? 김해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불허가 상담 받으셨는데, 그 불허가를 받으셨나? 상담을 받으셨나? 뭐 하여튼 뭐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래서 투자연도 되시고 해서 지금 뭐 3년째 오셨네. 자, 어쨌든 불허가 팁은, 첫째는 법원 탓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법원 탓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불허가 신청서를 써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면서 이제 쓴 내용을 이제 저희한테 완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이제 쓴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내용을 어저께도 그분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은 맨 법원 탓이에요. 법원에서 잘못했다, 법원에서 감정을 잘못했다, 법원에서 이런 내용을 잘못 알려줬다. 근데 법원 탓을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제가 봐도 법원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요거 좀 누락한 게 없잖아 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 불허가를 낼 수 있는 사유는 딱 하나예요. 매각물권 명세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현장이 다른 거죠. 면적이 뭐 예를 들어서 20제곱인데 22제곱으로 돼 있어. 2제곱이 오버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불허가 사유가 되죠. 또는
법원은 이제 경매하기 전에 경매계에서 그 경매 기일이 잡히거나 하면은 모든 채권자, 이해관계인들한테 다 통지를 보내게 되거든요. 통지서를, 우편물을 보냈는데 만약에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을 한 명을 빼먹었어. 우리도 의정부 같은 경우 낙찰자가 받았는데 아장내기에서 처음에 불허가 난 게 송달을 하나 빼먹었잖아요. 한 명 송달한 걸 빼먹었기 때문에 그냥 내주면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아예 소유권 그 대금을 납부하고도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까지도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그때 그 계장님께서 그냥 불허가를 내고 다시 입찰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양해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입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물건에. 재밌게도. 그래서 그렇게 법원에서 뭐 누락을 하거나 어떤 예를 들어 뭐 면적이라든가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오차가 나거나 그런 경우 명백하게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이 사람이 내주고 싶어서 불허가를 내주고 싶어 내주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법원 실수구나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시세가 잘못됐어요. 추상적인 얘기. 얘는 너무 뭐 감정을 높이 잡았어요. 얘는 뭐 지붕이고 뭐고 다 깨졌는데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런 얘기들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한테 불허가를 해달라고 찾아왔는데 너 잘못했으니까 너 내줘. 아니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내주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법원도. 법원 탓을 하고 법원 잘못을 막 공격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불허가를 내주겠어요? 안 내주지? 사람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법원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평가, 하여튼 법원에서 작성한 그 위탁받아서 온 감정평가서든 뭐든 그런 걸 갖고서 물고 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는 것도 지적을 하는 것도 좀 우회적으로 해야지. 그냥 다이렉트로다가 니네 잘못했으니까 나 불허가 해줘. 안 돼요. 두 번째. 맞아. 창원입니다. 창원. 네. 자, 맞아. 제가 월요일 날 창원 다음에 진주였는데, 진주 갈 때 창원 들려서 갔어요. KTX. 예. 자, 불허가 팁은, 두 번째 불허가 팁은 오버액션 금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달이었나? 그분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구구절절하고 좋은데 누가 봐도 야, 이 사람 소설 쓰네. 아니 무슨 내용에 뭘 내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일대기를 쓴 거예요. 태어나면서 가정이 어려웠고 뭐 그러면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뭐 돈을 이렇게 모았는데 뭐 갑자기 와이프가 집을 나가고 뭐 애들은 내가 혼자 키우면서 돈을 벌어서 아니 그런 얘기가 불허가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좀 오버하는구나. 야, 이 사람 좀 지어낸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오버액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눈물 콧물을 짜려고 내용에서 그냥 그 어떤 극적인 반전을 이루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반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하는 그런 불허가 신청서, 취소 신청서를 쓴다는 것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현실감 있게 쓰셔야지. 아니 너무 오버하게 되다 보면은 경매계장들이 보고서 확 꾸겨서 버립니다. 예. 꾸겨서 버리진 않겠지만 이제 표현상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버액션은 금지. 다음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제가 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인근의 시세를 조사해 와요. 옆에 부동산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옆에 물건 팔린 거 보셨죠? 이렇게 팔렸어요. 그런데 이미 경매가 들어갈 때는 감정평가서에 비교할 수 있는 경매 나온 물건하고 비슷한 물건을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제가 봐도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비교를 해서 냈어요. 그걸 갖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비교를 그걸 했냐? 비싼 것도 있는데 그건 법원 마음이에요. 감정평가 기관 하는데 마음이기 때문에 왜 얘를 안 하고 얘를 했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 시세 또는 감정평가서에서 비교 사례로 지목한 물건 그걸 갖고 와서 얘는 시세에 안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잘못이 명백한 거를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지. 예. 지난번에도 제가 불허가 받은 것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경매가 들어갔는데 얘는 입주권을 줄지 아니면 현금 청산을 할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었어요. 경매. 근데 이것도 사실 법원 마음인데 그런데 일부러 제가 이제 그런 사례만 찾은 거죠. 여기 봐라. 어디 법원은 분명히 현금 청산이라는 게 명시돼 있다. 여기도 명시돼 있다. 여기도 명시돼 있다. 솔직히 명시 안 된 것도 꽤 있거든요. 근데 명시 안 된 걸 제가 왜 제시합니까? 그건 다 빼버리고 현금 청산 된다고 하는 명시된 것만 쫙 예를 뽑아가지고 그걸 제출했죠. 그랬더니 법원에서 볼 때 맞네? 제시했네? 근데 우리는 안 했네? 프로가 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갖고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세가 잘못됐다. 옆에 부동산이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여기서 부동산을 30년 하셨다는데 이분 얘기 안 믿습니다. 법원은 30년 아니라 300년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질 않아요. 그걸 바탕으로 불허가를 내줘요.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자, 다음 불허가 팁 네 번째는 전문가한테 위임을 하시라고요.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이게 그 전문가라는 게 뭐 처음부터 날 때부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저도 처음부터 뭐 불허가를 제가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안내하게 될지를 몰랐죠. 근데 제 물건부터 해가지고 또 한 번, 두 번 우리 경매 스터디할 때 회원분들 불허가 있는 거 도와드리고 안내해드리고 하면서 불허가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전국에 각지 있는 법원들 지금 웬만한 법원들은 제가 신청서를 다 냈기 때문에 다 내봤기 때문에 뭐 진짜 뭐 안 내본 법원도 있긴 있지만 상당 부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고서 불허가를 받고 못 받고 뭐 이런 사례들을 제가 이제 사례들이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그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면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됐네.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제가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불허가 팁을 이거는 뭐 팁이라고 하는 네 번째는 다른 것보다는 그냥 그 인근에 변호사 찾아간다고 모릅니다. 변호사도 이거 해본 사람이 아는 거지. 아마 불허가 전문 변호사는 없어요. 이런 거는 뭐 큰 돈도 안 되기 때문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이런 의뢰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변호사한테 가 변호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죠. 경매 전에 진행 절차도 모르는 변호사한테 가서 불허가를 하겠다 그러면 찾아보고서 항고할 수 있나?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예, 본질은 모르고 자꾸 어떤 절차만 갖고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일단 여러 가지 진행도 안 되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불허가는 홍티경매에 오시면 된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례잖아요. 제가 최근에 보증금 4,400만 원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요것도 이제 김 변호사하고 의논해서 된 거고 작년 2020년 아마 한 5월 달쯤에 그 이분이 김해에서 이제 두 분께서 3억 쓴다는 걸 30억 써가지고 이거 보증금 아마 한 3천만 원 될 텐데 이분도 이제 제가 받아들였는데 뭐 두 사례가 위의 사례는 어떤 근거 자료를 제시한 거고 밑에는 진짜 말 그대로 애원복골 애걸복골 애원이 아니라 이제 애원복골이 아니라 애걸복골 정말 뭐 코가 땅에 닿도록 그냥 구구절절 쓴 거죠. 구구절절. 그래서 위에는 어떤 근거 밑에는 구구절절 그냥 뭐 눈물을 머금게 하는 뭐 그렇게 썼는데 사실 뭐 이것도 솔직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뭐 제가 구구절절 썼다고 그래서 없는 거 갖다 들이대고 뭐 없는 사람 만들고 이게 아니라 일단 내가 있는 그대로 갖다 보여드린 거예요.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져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입찰 잘못 받아서 불허가 상담은 홍티경매에 오시면 된다.